안녕하세요. 바르사상의과 이현상 원장입니다. 예.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예시 사진을 들고 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참고를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그 예시 사진과 본인의 눈이 상태가 비슷한지 여부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안구가 돌출되어 있고, 누군가는 안구가 함몰되어 있고, 누군가는 피부가 두껍고, 누군가는 피부가 얇고, 그런 여러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오면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사진의 어떤 부분들을 참고하고 싶다? 뭐 이러면 저도 저 나름대로 그걸 생각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가능하죠. 쌍꺼풀이 기존에 뭐 해서 이미 있던지, 아니면 원래도 수술도 안 했는데도 쌍꺼풀이 잘 있는 경우에는 그 라인 그 위쪽의 피부만 절제해가지고 하면 쌍꺼풀 라인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위에 세월이 흘러서 처진 상황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필요하면 안검하수라는 술식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안검 수술이라는 얘기가 이제 윗눈꺼풀에 대한 모든 수술을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눈뜨님이 약한 케이스에 있어서 안검하수 술식을 같이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안검 수술을 하는 그 이유 자체가 대개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눈꺼풀에 피부가 처져서 이렇게 이제 눈이 세모꼴이 돼서 눈동자에 동공의 시야를 가려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처짐을 해결해주고 나면 마치 카메라의 조리개의 윗부분이 이제 가려졌다가 열리는 것처럼 시야가 밝아지고 시원해지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 기준은 각자 가지고 있는 처짐의 정도랑 피부 두께, 뭐 등등 계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또 금방 처짐이 또 빨리 온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 결과를 생각했을 때에는 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절제를 하는 게 맞을 경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너무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어색한 기간이 오래 가니까 비교적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맞을 때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음수를 하게 되는 상황은 이제 눈꺼풀이 처져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기에는 뭔가 심술궂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개선되고 나면 좀 인상이 부드러워졌다 혹은 젊어졌다, 이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죠. 누구나 나이 같으면 피부가 얇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점 그 처짐의 속도가 가속화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시고 피부가 얇은 분들은 수술을 해놓은 상태가 그렇게까지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부 절제량을 좀 더 많이 해놓는 게 맞고,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꺼운 편에다가 아직은 좀 비교적 젊은 분들은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해놓고, 나이에 따라 그리고 피부 두께에 따라서 각각 이제 수술 전 디자인하면서 파악을 한 상태에서 절제량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상안검 수술하기 전에 눈꺼풀이 처져 있을 때에는 대개는 이 처진 상태를 보상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썹을 들썩이면서 눈을 뜨게 돼요. 그럼 눈썹이 올라간 상태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피부 처짐이 개선되고 나면 이제 눈 뜨는 게 편해지고 나니까 눈썹이 자연스럽게 착 내려와요. 근데 이 처진 상태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편해진 상태란 말이죠. 이마가 무겁고 힘들어졌다가 눈꺼풀 처짐이 개선되고 나면 이제 이마가 편해지니까 눈썹도 덩달아 내려오게 되는 건데, 이걸 굳이 교정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나는 좀 눈썹이 내려와 있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대로 눈썹을 올리는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원하시면. 그게 바로 이마 거상술입니다. 눈꺼풀이 쳐져서 시야를 가리게 되면 미간을 찌푸리든지 이마를 찌푸리든지 이런 식으로 찌푸리게 돼요. 근데 이제 처짐이 개선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마와 미간에서의 그 찌푸림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벌써 뭔가 이렇게 찌푸려졌다가 펴지니까 마치 뭐 보톡스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상이 편해졌다,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눈의 시야가 밝아지는 거죠.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세모꼴로 이렇게 처진 눈꼬리가 쭉 처진 상태가 개선이 되면 이 세모꼴 눈이 뭔가 이렇게 동그란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찌푸려졌던 이마와 미간이 이제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가 개선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또 처짐이 양쪽이 동일하게 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안면 비대칭들이 누구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이 더 처지고 한쪽이 덜 처졌다. 혹은 예전에 수술해놨던 것에 양쪽 차이가 있어서 비대칭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정을 할 수는 있어요. 덜 처진 쪽은 덜 잘라내고 많이 치는 쪽은 더 많이 잘라내는 식으로 해서 양쪽의 비대칭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 전의 상태가 많이 심하지 않았을 경우, 그럴 경우는 수술 후의 상태도 많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수술 전에도 심하지 않은 경우인데 너무 많이 변화해주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시당초 디자인 자체를 좀 자연스럽게, 즉 라인을 안 두껍게 해놓은 경우에는 좋게 말하면은 자연스럽다, 나쁘게 말하면은 돈 들였는데 티 안 난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의 라인의 두께, 그리고 처진 피부를 잘라낸 정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제 생김새에 따라 이 눈썹과 속눈썹 사이 이 공간이 두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눈썹 밑에서 잘라내는 그 눈썹 하 거상술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을 좀 덜어내면 그 불룩한 느낌을 다소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내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